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오랜만에 마케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종이 되어라. 많이 팔려는 욕심에 대중을 상대로 하지 말고 변종을 상대로 제품을 팔아라. 이 부분은 사실 유튜브를 할 때도 그렇고 쇼핑몰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 참 골치 아파요. 나는 특별한 걸 하고 싶은데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대중을 상대로 고민하다 보니까 제품이 결국에 흐리멍텅해지죠. 타깃에 맞춰서 하라는 말은 알고는 있죠. 근데 많이 팔고 싶으니까 이게 딜레마죠. 특정 타깃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변종, 매니아를 노려라 라고 각성시켜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자, 일단 과거의 마케팅은 어땠을까요? 일단 이렇게 종 모양, 정규 분포도라고 하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했죠. 왜 우리도 타겟층을 먼저 잡고 하라고 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20대 후반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꾸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많은 수요가 있을 만한 층을 잡아서 그쪽에 물건을 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광고를 만들어서 뿌려대면 됐어요. 광고의 완성도보다는 많이 뿌리는 게 더 많이 브랜드를 알리는 것이고 그게 매출로 직결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앞으로는 취향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나이 층보다는 어떤 걸 좋아하느냐, 즉 유기농 제품을 팔 것인지 매운 것 아니면 수제 케이크 등등 특정 취향을 기준으로 타겟을 공략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현재 각자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죠. 이 말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각자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 변종을 상대한다는 뜻이죠. 돈을 줄 테니까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을 소비자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적인 면에서는 과거 시절이 좋았죠. 나를 기준으로 공장을 세워서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대중들에게 쭉 뿌리면 됐어요. 자, 이렇게 빵도 대량으로 설비를 갖추어서 뿌리면 됐죠. 거기에다가 TV나 라디오 같은 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를 하면은 매출은 늘어나는 일만 남아 있었죠. 그러나 인터넷이 생겼을 때만 해도 또 다른 그냥 TV 같은 종류일 뿐이었는데 SNS가 생기면서 아주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내가 조금만 특별한 빵을 만들어서 SNS에 올렸는데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가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올리니까 나한테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났어요. 기존에는 큰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들과 다른 것들을 보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점은 나도, 즉 일반 개인들도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말이죠. 예전에 이런 롱테일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와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거에는 어떤 수요가 많은 층을 공략하는 게 맞는 말이었고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광고를 많이 해서 팔면 되는데, SNS가 생기면서 많은 선택지가 생겼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생활 수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 취향을 추구하는 변종을 요구하는, 그런 변종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변종들이 많이 생겼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나 자신이 변종이 되어서 그런 변종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알고 있어도 막상 변종이 되기가 무서워요. 왜? 돈이 안 벌릴까봐. 이게 무척 작을 수도 있거든요.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대중을 찾아다니고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자면, 예전에는 지상파만 있었으면 돼요. KBS, MBC, EBS, SBS까지 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지상파를 잘 안 보죠. 유튜브가 대세가 됐죠. 이걸 왜 많이 보게 될까요? 다양한 채널들,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끔 보고 싶은 거죠.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에도 사람이 많았죠.
예쁜 옷가게, 특이한 카페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경리단길 뭐 이런 데로 새로운 곳을 또다시 개척을 하잖아요. 결국에 뭐냐? 처음에 이렇게 종 모양으로 있던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많았던 대중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새롭게 늘어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변종이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답 없는 얘기지만 변종도 결국에는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 변종도 또 대중화가 되는 거고 또 변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변종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변종이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변화를 계속해야 된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강물이 계속 흘러가니까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편해도 변화하는 게 맞다. 변종이 되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새로운 거,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성공할까요? 이게 뭐 블루오션 전략하고 같은 말인데 어떻게 될까요? 새로우면 수요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것들이 성공하는 게 운이에요. 운이 밑받침 되어야 되죠. 올 초에 만약에 변종 사업을 했어요. 어때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망하는 거죠. 이런 게 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사장님도 서울대 출신이고 사업 잘했어요. 크게 키워가지고 몇십억인가 몇백억인가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튼 어마어마했어요. 그 과정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냐? 2002년 옛날 일이죠. 월드컵이 열리면서 이쪽 관련 사업만 잘 되고 그 사장님 사업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뒤에 한 5년 뒤인가 이 사장님이 하려고 했던 게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결국 운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타이밍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본다면 레드오션 전략이 좋기도 해요. 이건 사람 이름 아니니까 빨간색으로 써야지. 레드오션. 포화 상태 시장을 말하는 거죠. 전 이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수요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면 바로 소득이 생겨요. 그쵸? 경쟁은 있어도 매출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대출 땡기고 뭐하고 해서 어찌어찌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제가 방법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을 하잖아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바로. 그냥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어떤 방편 중에 여러 가지 방편일 뿐이에요. 정답은 없거든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더 빠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하느냐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자꾸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한다. 원래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쓰든 답이 없어요. 맨날 고민을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체질적으로 원래 쓸데없이 걱정도 안 하고 용기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도전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은, 원래 체질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방법을 써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제할 줄 알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는 거. 그런 건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제 영상 중에서 보시고요. 자, 앞에 영상 제가 불안사회라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이 영상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죠? 안 본 분들은 꼭 보시고 익숙한 방법, 과거에 통했던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꼭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변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겠죠? 새로운 거라고 무작정 도전을 하지 말고, 아까 말했지만 변종도 결국에는 대중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변종이 생기고, 이게 다시 대중이 되고, 이게 다시 변종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무한 반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지금 현 시점으로 태어난 변종, 이제 막 태어난 변종이죠. 예를 들어서 마카롱이 지금 수제로 만든 게 잘 팔린다. 그런 변종이 태어났다고 하면 열심히 일단 배워야 해요. 배우기도 하고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고 색다른 집이 없나 검색도 해보고 커뮤니티도 가입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분야하고 융합을 시키거나 이렇게 마카롱의
미나를 그리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던 미나를 그린다거나 뭐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 없어요. 무조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기존의 어떤 거에서 일부가 흘러나왔고 다른 것과 합쳐진 게 새로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합치고 분해하고 또 합치고 분해하고 이 과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사이트 잘 되는 케이스들을 한번 보세요. 기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뭐 운영진이 잘못하거나 부족한 거나 아니면 한 카테고리만 떼어가지고 나올 때가 잘 되지, 새로운 사이트를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해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회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흔한 걸 싫어해요. 남과 다른 사람이 되고 싶죠. 얼마 전까지는 벤츠가 그랬는데 벤츠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타니까 마세라티를 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소속감이 1단계로 충족이 되면 그 안에서 남과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특별함을 추구하는 게 그 다음 단계인 걸로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기존의 걸 열심히 할 때만 불편함이 보일 것이고 그 불편함 속에서 새로움이 태어난다. 모든 게 변종이 되니까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상한 놈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변종이 돼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더 재밌었을 건데 그림을 너무 못 그렸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세스 고딘의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선택하고 즐긴다면 그것은 평범하고 재미가 없다. 대중을 버려라. 변종들이 온다. 라는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